김장겸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 나를 지켜야 한다. 이게 언론인의 자세?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당원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당원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당원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항상 그게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이렇게 버팀목? 예, 마지막까지. 그리고 계속 아마 점심, 저녁, 그리고 평상시에도 통화를 자주 할 겁니다. 통화를 최근에 하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근에 김재철 전 사장의 모습 사진 찍힌 거 보셨죠? 예. 창원의 토크 콘서트. 예. 홍준표 토크 콘서트에서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예. 박수를 치고. 예. 원래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은퇴하고 그랬어도 후배들 보고 있고, 이게 언론인으로서 중립을 지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그때 과거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까지 KBS 정치부에 있다가 예. 오늘 오후에 대변인으로 들어갔거든요. 마술처럼.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또는 며칠 정도, 한 달 정도 어떤 텀을 주고 본인이 세탁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이 두려워서 이걸 좀 저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러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 때는 그게 이제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예. 정치와 언론 사이의 어떤 유착이랄지, 서로 간에 봐주고 소통하고, 소통이 아니죠. 서로 간에 유착하고 서로 간에 담합하는 그런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언론사의 대표의 자격보다도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과 교감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사실은 KBS에서 2011년에 있었어요. 그게 도청 사건입니다. 민주당 도청 사건. 그랬네요. 그게 KBS 수신료를 인상할까 말까 마지막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한나라당 말진 기자가 가서 은밀히 도청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 사건인데, 의혹이 있었고요. 이제까지 확인된 것은 한성교 의원에게 당시 다음날 한 11시쯤에 한성교 의원이 문방에서 이게 바로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딴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폭로를 하는데, 그 전날 4시에 한 4시 정도까지 이 사람이 이 녹취를 풀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성교 의원에게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KBS가 작성한 문건이 맞다라는 것은 KBS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인정을 했잖아요.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한나라당 구여권 새누리당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이익, 언론사의 이익 또는 자기 경영진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들은 서슴지 않고, 언론 윤리 뭐 이런 거는 다 져버리고. 지금 양사 노조가, 그리고 이제 KBS 같은 경우는 그 구노조, 신노조까지 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파업에 돌입을 해서 요구사항을 계속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장 물러나라. 그렇죠. 사장이 물러나면요. 사장이 물러나면 새로 사장을 뽑아야죠. 잠깐만요. 일단 불렀어요. 김장겸 검찰에 소환했는데 부당 노동 행위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현재는 노동청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소환은 어디 노동청이요. 서울지방 노동청이 한 거죠. 사법경찰 자격으로서. 영장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검찰이 중간에 잠깐 낀 것이고. 그런데 그 범죄 중대성에 비춰서 또 이렇게 도주하고 또 한동안 지금 김장겸 사장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방송이나 행사에서 중간에 빠져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죄질이나 사실은 그 공영방송을 파괴시킨 그 정도에 비하면 지금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동안에 참담한 상황이 있었고, 방금 편향적인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명색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라고 가 있는 KBS 이사회나 박문진 이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 소위 과거의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추천한 그 이사들의 면면을 보시면 정말 그거를 생중계하면은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건 앉아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분들이 소위
그 극우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아주 뽑아서 거기다 갖다 놨잖아요. 예. 그분들 스스로 자칭 애국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국 세력이 보기에 가장 공정한 방송을 MBC가 너무 잘하고 있다. KBS는 약간 미흡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공식 석상에서 평가를 할 정도니까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인 어떤 공정성에 대한 기준도 없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 편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할 때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묘하게요. 그 MBC, KBS 사태에 대해서 이 파업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촛불 때하고 여론조사가 똑같이 가요. 예. 예를 들어 탄핵을 찬성할 때 한 80% 초반대 나오게 되면 KBS, MBC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역시 비슷한 게 나오고. 자, 그런데 두 사장은 예. 퇴임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사장을 해임을 시키려면 예. 결국은 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본인들은 생각이 없죠. 그렇죠. 본인 생각 없죠. 그러면은 잘못한 김재철 씨도 예. 씨라고 얘기해야겠죠. 김재철 씨도 예전에 방문일에서 해임을 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물러나도 이제 버티는 거죠, 결국. 근데 지금의 이사회 구성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이사회 구성이에요. 그렇죠. 9명 방문진 이사 9명 중에 6대3. 정부와 여당이 6명. 예. 당신 이제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 그러니까 지금 친자유한국당 성향이 6명. 6명. 그다음 민주당 성향이 야당, 3명. 예, 민주당 그 중에 한 성향이 분이 3명. 이제 예. 우리 최강욱 변호사. 그 다음에 KBS 가면 7대4예요. 7대4죠. 그러니까 그 사람 교육방송은 7대2예요. 그렇죠. EBS. 7대2죠. EBS는 예. 7대2. 그런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알아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야당에서, 지금은 여당이죠. 여당에서 주장하고 요구해도 이사회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표결에 있어서 어쨌든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런 구조라고 하면 사장들은 버티고 있어도 자기를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조사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당 노동행위를 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가 한 것이 증명이 되고 조사에서 그게 밝혀지면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쫓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 기자님. 네. 그때 정연주 사장 쫓아낼 때 보면 나중에 다 이제 무혐의로 무죄가 났지만 배임 횡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배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이나 회사 구성원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네.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조사할 수 있죠. 예. 이번에 이제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도 당시 2011년도 도청 사건이 있었을 때 보도본부장이었고 예. 보도본부장이 대외 협력 업무의 총괄을 맡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대영 사장이 당시 그 도청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그 기자가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직접 보도본부장실로 불러서 휴대폰을 새로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 일이 전무후무합니다. 보통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예. 어떤 회사원도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회사의 총무팀이나 이런 데다 신고를 하고 예. 자기 돈으로 물어내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새로 휴대폰을 지급을 해주죠. 예. 그런데 본부장이 이사인 보도본부장, 이사급인 보도본부장이 직접 휴대폰을 지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이거는 둘이 짜지 않고는 예. 어떤 내막을 알지 않고는 보도본부장, 당시에 보도본부장이 도청 사건의 내막을 완전히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 도청 사건의 주요 당사자일 수밖에 없고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도 의혹이네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도 의혹이에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그 기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택시에서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예. 근데 경찰이 그 택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봤어요. 근데 당시에 아하. 그 휴대폰도 있었고 택시에서 예. 내릴 때 그리고 휴대폰도 있었고 노트북도 있었어요. 노트북 예. 가방도. 그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내리는 걸 보고 경찰이 다시 추궁을 하니까요. 아, 내가 그때 술 먹어서 착각한 것 같다. 아마 술집에서 잃어버렸나? 아하.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계속 말을 바꿔요. 그런데 이게 언론사니까 당시에 이렇게 압수수색도 못하고 아무것도 예. 못하게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 뭔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건 검찰 재수사가 착수가 됐거든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찰 재수사 착수했나요? 예, 착수했습니다. 예. 예. 자, 버팁니다. 그동안 뭐 하셨어요, 박문진 이사님? 버티는 꼴을 보고 있었죠. 자, 버티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많은 시청자나 국민들이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법대로만 하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 워낙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동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공영방송에서 지금 도청 얘기를 하면서 거기 언급되고 있고 무슨 수사 대상이 닿다는 것 자체가 세계 우리나라 수준 정도 되는 나라에서 어디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 근데 창피한 걸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문제는? 물론이죠. 예,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분들인데, 예. MBC의 경우도 무슨 이메일 해킹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해상도 CCTV로 감시하는 거나 아주 수준이 정말 회사 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나. 그럼요. 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짓들을 남발해왔고, 예. 그 배경에는 항상 권력의 핵심이 우리의 뒷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우병우, 최순실 국정농단 이거를 얘기하는 수준으로 예. 이것도 똑같은 과정에서 보시면 결국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불법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진짜 오늘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구성원들이 노조에서 고발을 하든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언론 탄압이다. 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입맛에 맞는 언론을 만들려고 한다 하면서 국회 보이콧하면서 저항을 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청자들의 눈을 이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도둑놈이 몽둥이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 말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정말로 이분들 하는 행동을 보면 과거에 자기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 기자님. 자,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 보니까 암 걸린 그분 누구죠? 이용마 기자. 이용마 기자님. 아, 그러니까 그 언론 이 상황이 없었으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나 하는 생각하니까 정말 계속 눈물이 나던데 지금 이제 그런 언론의 정상화, 민주 언론, 공영 언론을 위해서 싸우다 그런 피해가 이제 다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시적인 결과를 어떻게 갈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가령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예. 홍준표 후보가 가령 문재인 후보에게 김정은을 옹호하는 좌파 이런 후보 이런 예.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증거도 없고 예. 정치적인 흑색선전 특히 이제 그 나라의 역사에서 유래된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을 계속 자극하는 혐오 발언 같은 성격의 그런 발언들을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하면 방송이 그거를 제지를 하고 엄격하게 비판을 해야 맞아요.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KKK 관련해가지고 예. 제대로 비판을 못했다고 미국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예. 그럼 방송사까지 포함해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송 같은 경우는 기계적 중립 50대 50 예.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정보도라는 게 정의를 위한 공정보도인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공정보도가 돼야 되는데 예.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본으로 길로 돌아가야 예, 된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예. 돌아가는데 보는 분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부터 파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언제쯤 끝나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은 기약 없는 싸움인데요. 예. 그래도 사장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이 바뀐 다음에는 이사회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사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최 변호사 말씀 따르면 지금 박문진 이사이면서 지금 법적으로 이거 파고 들어가면 감사를 안 되든 조사를 하게 되면 차고도 넘친다 이 불법적 행위가. 그렇죠. 이런 걸 국민들은 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지난번에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정현주 사장을 불법 해임시킬 때도 사실은 이사들을 교체하고 이사장을 교체하면서 정현주 사장을 불법 해임시킨 거거든요. 예. 그 순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장의 불법적인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따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김장겸 사장, 고영주 사장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 같은 박문진 이사장, 그러니까 MBC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회의 이사장인 고영주 이사장은 그렇죠. 고영주 지금도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요. 그럼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말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재판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해병대에서 정훈장교 한 사람한테 종북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누가 정훈장교였어요? 제가요. 해병대에서 7년씩이나 하고 제가 대위로 전역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도 반성 안 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뭐 명확하게 처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뭐 박문진 이사의 조건에는 특별히 그게 지금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 처벌을 받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이 사람을 해임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자리를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MBC 사장 같은 김장겸이도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불법행위 있으면 검찰에 고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불법행위 찾아내야죠. 그리고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강 변호사님. 그 비단 사장의 문제, 물론 사장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만은 이사회의 문제도 심각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사들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한 4, 5년 동안, 5, 6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 책임을 다 하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법을 조장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사들부터 신속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사 중에 교수가 한 분 있어요. 오늘자까지 427명의 언론학 교수들이 MBC, KBS 파업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어요. 그 이름에 그 이사는 이름이 없어요. 아하. 어느 대학의 모 교수인데.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거 왜 얘기를 못 해요? 최욱 변호사님. 이대 유희선 교수라고요. MBC 그렇게 얘기해 주면 옆으로 또 돌려요. 아주 훌륭한 이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만 서명을 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경영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 그리고 공영언론, 민주언론의 핵심은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의 사명은 보수든 진보든 정권을 떠나서 정권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권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국민의 눈으로 신랄하게 그리고 예리한 눈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론에 9년간 재갈을 채워놨었습니다. 바른 언론으로 다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물러나도 이제 버티는 거죠, 결국. 근데 지금의 이사의 구성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이사의 구성이에요. 그렇죠. 9명, 박문진 이사 9명 중에 6대3. 정부와 여당이 6명. 당신 이제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 그러니까 지금 친자유한국당 성향의 6명. 6명. 그다음 민주당 성향이 3명. 민주당 그중에 한 분이 3명. 이제 우리 최강욱 변호사. 그다음에 KBS 가면 7대4예요. 7대4죠. 그러니까 그 교육방송은 7대2예요. 그렇죠. EBS. 7대2죠. EBS는 7대2. 그런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알아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야당에서, 지금은 여당이죠. 여당에서 주장하고 요구해도 이사회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표결에 있어서 어쨌든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구조라고 하면 사장들은 버티고 있어도 자기를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조사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당 노동행위를 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가 한 것이 증명이 되고 조사해서 그게 밝혀지면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쫓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 기자님. 그때 정연주 사장 쫓아낼 때 보면 나중에 다 이제 무혐의로 무죄가 났지만 배임 횡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배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이나 회사 구성원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조사할 수 있죠. 이번에 이제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도 당시 2011년도 도청 사건이 있었을 때 편향적인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명색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라고 가 있는 KBS 이사회나 박문진 이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 소위 과거의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추천한 그 이사들의 면면을 보시면 정말 그거를 생중계하면은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럼 앉아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분들이 소위 그 극우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아주 뽑아서 거기다 갖다 놨잖아요. 그분들 스스로 자칭 애국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국 세력이 보기에 가장 공정한 방송을 MBC가 너무 잘하고 있다. KBS는 약간 미흡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공식 석상에서 평가를 할 정도니까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인 어떤 공정성에 대한 기준도 없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 편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할 때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최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묘하게요. 그 MBC, KBS 사태에 대해서 이 파업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촛불 때하고 여론조사가 똑같이 가요. 예를 들어 탄핵을 찬성할 때 한 80% 초반대 나오게 되면 KBS, MBC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역시 비슷한 게 나오고. 자, 그런데
두 사장은 예. 퇴임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사장을 해임을 시키려면 예. 결국은 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본인들은 생각이 없죠. 그렇죠. 본인 생각 없죠. 그러면은 잘못한 김재철 씨도 예. 씨라고 얘기해야겠죠. 김재철 씨도 예전에 방문일에서 해임을 시킨 거거든요. 예. 김장겸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 나를 지켜야 한다. 이게 언론인의 자세?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당원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당원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당원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항상 그게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이렇게 버팀목? 예. 예, 마지막까지. 그리고 계속 아마 점심, 저녁, 그리고 평상시에도 통화를 자주 할 겁니다. 통화를 최근에 하고.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근에 김재철 전 사장의 모습 사진 찍힌 거 보셨죠? 예. 창원의 토크 콘서트, 예. 홍준표 토크 콘서트에서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예. 박수를 치고 예. 원래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은퇴하고 그랬어도 후배들 보고 있고 이게 언론인으로서 중립을 지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그때 과거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까지 KBS 정치부에 있다가 예. 오늘 오후에 대변인으로 들어갔거든요. 마술처럼.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또는 며칠 정도, 한 달 정도 어떤 텀을 주고 본인이 세탁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이 두려워서 예. 이걸 좀 저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러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 때는 그게 이제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예. 정치와 언론 사이의 어떤 유착이랄지, 예. 서로 간에 봐주고 소통하고, 소통이 아니죠. 서로 간에 유착하고 서로 간에 담합하는 그런 행위들이,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언론사의 대표의 자격보다도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과 교감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사실은 KBS에서 2011년에 있었어요. 예. 그게 도청 사건입니다. 민주당 도청 사건. 아, 그랬네요. 그게 KBS 수신료를 인상할까 말까 마지막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예. 한나라당 말진 기자가 가서 은밀히 도청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 사건인데, 의혹이 있었고요. 이제까지 확인된 것은 한성교 의원에게 당시 다음날 한 11시쯤에 한성교 의원이 문방에서 이게 바로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딴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어허. 폭로를 하는데, 예. 그 전날 4시에 한 4시 정도까지 이 사람이 이 녹취를 풀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성교 의원에게 갔는지.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KBS가 작성한 문건이 맞다라는 것은 KBS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인정을 했잖아요. 이야기를 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한나라당 구여권 새누리당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 교류하고 있다. 자기들의 이익, 예. 언론사의 이익 또는 자기 경영진의 이익에 예. 부합되는 일들은 서슴지 않고, 언론 윤리 뭐 이런 거는 다 져버리고. 예. 최 교수님, 양사 노조가, 그리고 이제 KBS 같은 경우는 그 구노조, 신노조까지 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파업에 돌입을 해서 요구사항을 계속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장 물러나라. 그렇죠. 사장이 물러나면요. 사장이 물러나면 새로 사장을 지금 뽑아야죠. 잠깐만요. 예. 일단 불렀어요. 김장겸 검찰에 소환했는데 예. 부당 노동 행위가 확인이 되면 예.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현재는 노동청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소환을 어디 노동청이요. 서울지방 노동청이 한 거죠. 예. 사법경찰 근데 이제 자격으로서. 영장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검찰이 중간에 잠깐 낀 것이고, 그런데 뭐 그 범죄 중대성에 비춰서 또 이렇게 뭐 도주하고 또 한동안 지금 김장겸 사장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방송이나 행사에서 중간에 빠져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됐으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죄질이나 사실은 그 공영방송을 파괴시킨 그 정도에 비하면 지금 뭐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동안에 참담한 상황이 있었고, 방금 뭐